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코스모폴리탄 프리아입니다. 네, 제가 업로드가 많이 늦었죠. 그런데도 이제 인스타랑 댓글 등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몇 달간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직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오늘 4월 15일 목요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수 1일차이고 이렇게 낮술과 함께 퇴사 관련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업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중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일단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망할 일 없는 아주 짱짱한 아이템이고요. 성비는 남자 9, 여자 1의 초남초 회사고, 사람도 업계도 많이 보수적인 곳입니다. 연봉은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자는 4,000대 후반, 남자들은 5,000대 초반입니다. 팀 바이 팀이지만 저희 팀은 업무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워라밸도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취준을 했고 19년 6월에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연차로는 3년 그리고 만으로는 2년을 다 채우진 못하고 이 시국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잘 돼서 이제 나가냐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힘들었던 게 골마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다 못 털어놓은 속마음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업계랑 이제 회사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색깔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합해져서 마지막으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네. 이 3가지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MBTI를 좀 잘 믿는 편이기도 해서 일단 제 MBTI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ENTP거든요. 제 성격을 말씀드리면서 회사와 어떤 부분이 이제 맞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업계랑 문화랑 맞지 않았어요, 제가. 일단 ENTP 같은 경우는 발명가형이거든요.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변화를 위해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현 상황 유지, 이제 여기 갖고 있는 것에서 그냥 잘하자,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뭔가 극적으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인력을 투입하거나 라인을 또 새로 깔거나 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독창적 아이디어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업계인 거죠. 결국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냥 본사랑 거래선 사이에서 그냥 말 전하는 뻐꾸기 혹은 총알바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업무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문화에 적응을 못한 건데요. 일단은 90%가 남자다 보니까 뭐 군대 같은 분위기라고 하죠, 일명. 근데 이거 TMI인데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군인이었는데 요즘 군대도 안 그렇댔어.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그런 하이어키, 그런 직급을 겪어보지를 못해서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냥 이제 직급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랑 말투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적응 못하는 문화가 이제 술 문화였는데, 일단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회사에. 이제 술도 이제 좀 술 먹고 이제 양반이 이렇게 술자리 가는 건 좋은데 이제 갈 때마다 무슨 일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그어놓은 선을 넘는 일이 늘 있었어요. 여자가 없다 보니까
여자들의 눈치를 안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적인 발언인지도 인지를 못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오고 가고, 실제로 성희롱도 2번 당했어요. 그분을 술 먹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그 지랄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마지막에 다 터뜨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참는다 씨발. 그리고 2번째 큰 이유가 내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 영상 초반에 인트로에 항상 저는 제가 Colorful Cosmopolita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저를 제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범한 것보다는 좀 다채로운 걸 좋아하고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좀 세계적으로 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Colorful Cosmopolitan이라는 단어로 이제 저를 묘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색깔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회사라는 곳은 나라는 사람, 내 색깔을 필요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우리 회장님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굴려줄 수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요 역할과 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품, 감정 없는 기계가 필요한 느낌이었어요. 좀 허탈하지 않나요? 회장님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 저도 나름 평범하게 지내려고 제 기준에서 많이 모든 걸 다운시켰어요. 그런데 튄대.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튄대. 이렇게 외적인 것부터 해서 이제 실무적인 것까지 모든 걸 다 통제받고 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내 자신을 얼마나 버려야 할까 라면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진짜 머리가 돌이 되어 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유튜브 아이디어도 막 샘솟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도 이제는 아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는 소극적이고 위축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조차 가늠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살면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우리 엔팁들은 한기로 흘리기 장인이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엄청 긍정적이어서 그냥 바로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그냥 끝까지 간 거죠. 그냥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풀었지만 스트레스가 운동으로 풀리는 수준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팀원들이랑 사이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다들 이제 자기 말할 때 좀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서로는 좀 그런 걸 조심하는데 저는 뭐 직급도 맨 아래고 뭐 일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다 받아냈었어요.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누구한테 털리고 있으면은 그냥 후배가 털리고 있으면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그냥 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한 분한테 충분히 혼나고 있는데 그냥 그 털리고 있는 장소에 굳이 또 오셔서 저를 한 번 또 다른 분이 또 똑같은 걸 또 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제 3중으로 털리기도 하고 이런 게 조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말이 좀 줄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입을 닫게 됐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한테 뭘 물어보는 게 제일 무서웠단 말이에요. 이제 물어봤다가 그 한숨과 그 짜증과 그런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어볼 게 생기면은 무섭고 심장이 뛰고 나중에는 심할 때는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정도까지가 됐어요. 그냥 늘 내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느껴졌고 그냥 병신같이 느껴졌고,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거는 그냥 내 사람이니까 내 편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하루에 제 채널에 댓글이 한 5-6개 정도 달리거든요. 정말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긍정적인 댓글 이렇게 읽는 게 저한테 정말 진짜로 큰 힘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결국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그냥 막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신과에 가봤어요. 정신과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이런 스트레스로 그 정신과에 오는 직장인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병원을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당연히 우울 수치는 일반 우울증 환자보다 훨씬 높게 웃돌았고 선생님께서 이제 우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서 환경, 그리고 성격, 그리고 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환경은 진짜 말 그대로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는 평상시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지 뭐 자기 혐오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세상은 나한테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내적인 부분은 식욕이랑 수면욕 이 두 가지의 영향이 있는지 근데 없었거든요. 그럼 내 우울증 원인의 99.9%는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딱 느꼈죠. 아, 퇴사해야겠다. 이 굴레를 끊지 않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퇴사하겠다고 면담 신청을 했고 되게 시원섭섭한 느낌보다는 허탈감이 컸어요. 정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우리 다 목숨 걸고 거의 하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 걸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말 나갈 때는 종이 한 장 서명에 5분이면 그냥 다 끝나더라고요. 여기서 또 아, 나는 그냥 부품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개인 것 같아요. 현생에 치여서 졸업 후 취업이라는 이런 FM 코스 이외에는 눈 돌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낯선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그런데 서울 와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We are here to put a dent in this universe 라는 구절이 있는데 뭔가 누군가의 아래 혹은 어떤 단체 소속으로서 이런 우주의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가 전방에 나서서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사 후에 제가 뭐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도 할 거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후회가 제일 남는 게 제가 지식에 대한 좀 갈증이 있어요. 경제 경영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뭐 사회, 인문, 그냥 예술, 그냥 모든 방면에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향후에 뭐를 할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지금 살이 다시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또한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내적인 것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매우 행복합니다. 외적인 거는 솔직히 1년이면 되지만 내적인 거는 그 이상 몇 배로 더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책을 뭐 많이 읽는다든지 내 색깔, 내 개성을 더 살리는 이런 행동들이 솔직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취업 시장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절대 아니거든요. 취업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준비된 거 하나 없지만 그냥 일단 살고 봐야지. 돈 없고 힘들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삶,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고 내 색깔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요. 인생은 정말 여행인 거예요. 내가 트는 운전대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늘 저는 제 핸들의 방향을 살짝 꺾으면서 인생 2막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인생 2막 그리고 구독자 4만을 축하하기 위해 제 롤모델인 홍철 오빠의 홍철 책방에서 초코 케이크를 구입했습니다.
솔직히 이 문구 보고 엄청나게 결심이 섰던 것도 있어요. 일단 초를 붙이기 전에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 긍정적이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친구들,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 친척 그리고 가족분들 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퇴사 후에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 사실 지금 졸라 무섭거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치만 잘 이겨내 볼게. 자, 나 자신 회사 다니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잘하자.